코가 뭉툭하고 코끝이 처져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실제로 보게 되면 이런 느낌이 되게 싫다고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김태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화살코와 복코에 대한 케이스 리뷰를 할까 해요. 사진을 보면서 케이스 리뷰를 할게요. 이 환자분은 외국 환자분이시고 코가 뭉툭하고 코끝이 처져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상담을 받으셨어요. 실제로 보게 되면 콧대 높이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필러를 사용해서 좀 더 올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필러를 녹이고 수술했고, 필러를 녹이면 높이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뭔가를 채워줘야 되는데 실리콘은 원하지 않으셔서 기증된 건조근막을 사용해서 조금만 더 올려주는 거를 계획하고 수술을 진행했어요. 보게 되면 정면에서 코끝이 뭉툭하고 기주가 약간 처져 보이죠. 웃을 때 보면 이런 느낌이 되게 싫다고 하셨어요. 옆에서 보면 코끝 처짐이 확실히 보이고 뭉툭한 느낌이 들죠. 결국에는 이런 화살코와 복코에 대한 수술은 우리가 보게 되면 코는 코뼈, 콧등연골, 코끝연골 이 세 파트가 있고, 이 코끝연골이 뭉툭하고 처져 있는 걸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정해 줘야 되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자면, 수술할 때 개방을 해서 안에 비중격 연골을 채취해서 코끝에 이렇게 지지 구조를 만드는 방식을 쓰게 돼요. 이게 비중격 연장술인데, 이 비중격 연장술의 각도가 아래를 보게 하느냐 위에 보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코끝을 길이 연장을 하기도 하고 길이를 당겨주기도 하죠. 코끝의 지지 구조가 만들어져서 코끝 연골을 내려주면 코끝의 길이 연장을 하게 되는 거고, 지지 구조를 만든 상태에서 그 코끝을 위로 올려주면 코끝을 짧게 만드는 화살코 교정에 대한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위로 위치시킨 다음에 처져 있는 코끝 연골을 위로 올려서 붙여주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코끝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죠. 그리고 복코 수술도 같이 해야 되는데, 복코 수술의 경우에는 코끝이 뭉툭한 거고, 그 뭉툭한 이유는 코끝을 구성하는 연골이 둥글거나 큰 경우, 코끝의 피부가 두껍고 큰 경우, 코끝을 구성하는 연골과 피부 사이에 있는 연조직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골의 일부를 절제해주고 연조직을 혈액순환이 장애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걷어내 준 다음에 비중격 연장술을 이용한 지지구조가 만들어지고, 연골을 모아주고 위에다가 좀 더 높이를 주고, 이런 방식으로 피부를 좀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안쪽의 구조를 슬림하게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이 복코에 대한 교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서 설명한 이 분도 그런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했어요. CT를 한번 볼게요. 비중격의 연골 사이즈가 아주 크지 않았어요. 한번 재보죠. 여기가 맨 위쪽이고 바닥이니까 27mm. 높이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앞뒤기를 보게 되면 여기서 10mm를 저희가 항상 남겨요. 그러면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부터 앞쪽이 한 요 정도예요. 21mm. 중간 정도는 22mm. 이 정도일 때 일반적으로는 20mm 정도에 가깝게 길이가 측정이 되면 사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비중격 연골 사용할 수 없으니까 자가 늑연골이든 기증 늑연골이든 쓰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분은 일단은 코끝이 길어서 문제지, 그래서 짧아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비중격 연장술 하더라도 길게 내는 수술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짧게 잡고서 코끝 연골을 끌어올려서 붙이기만 해주는 방식으로 쓰면 됐기 때문에 높이가 괜찮아서 이 정도의 짧음은 가져가 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했어요. 그 대신 아마 이 환자한테는 플랜 B를 항상 얘기를 했을 거예요. 플랜 B는 뭐냐면, 이렇게 했었을 때 안에 들어가 봤는데 연골이 너무 약하거나 감당하기 어렵게 작을 경우에는 기증늑연골을 사용할 수도 있다 라는 플랜 B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가게 돼요. 이분은 결론적으로 이 연골 가지고 다 사용해서 수술했어요. 그리고 보게 되면 여기 이쪽 부분이 필러가 들어가 있던 부분이에요. 미간 쪽에 있는 이 회색의 연조직에 대한 두께를 측정해보면 필러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경우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한 3mm에서 5mm 정도 측정이 돼요. 5mm가 넘어가는 거는 대부분 뭔가 있는 거예요. 8mm 나오죠? 꽤 높았어요. 그래서 3mm 정도는 충분히 필러가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필러를 녹인 다음에 3mm를 채워주면 좋겠지만 실리콘은 쓰기 쉽지 않고 자가 늑연골도 쓸 마음이 없어서 건조된 기증근막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건조된 기증근막은 제가 설명할 때 한 겹당 한 0.5에서 1mm 정도 두께가 돼서 한 2겹 정도 써서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5에서 2mm 이하 정도의 높이를 준다고 하고, 좀 더 쌓아서 넣으면 안 되냐
라고 얘기하면 흡수가 많아진다라고 설명해요. 실제로 그런 겹치는 개수가 많아질수록 흡수가 많다는 그런 논문과 경험들을 많이 피드백을 받게 돼서 저는 2장 이상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필러를 수술 전에 녹이는데, 필러는 녹지 않는 필러와 녹는 필러로 나뉘고, 녹지 않는 필러는 수술적으로 제거할 수밖에 없고, 녹는 필러는 무조건 하이알루론산 베이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이알루로니데이즈라는 효소 주사제를 사용해서 녹이면 녹게 돼 있고, 원칙적으로 1주 전에 녹이는 게 좋긴 하지만 하루 전에 녹여도 큰 상관은 저는 없다고 봐요. 당일날 녹이면 높이적인 그런 측정을 하기 어려워서 당일은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필러를 녹인 다음에 근막은 2장을 사용했고 수술을 진행했어요. 이건 수술하고 나서 3개월 이후 사진이에요. 환자분이 귀국하신 다음에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정면 사진을 보게 되면 비주 부분이 처져 있는 부분이 많이 줄었고, 코끝에 표현되는 부분이 훨씬 더 슬림한 느낌이 들죠. 콧대는 필러를 녹여서 보면 약간 두툼한 느낌이 있죠. 이 두툼한 느낌은 없어지고 약간 콧대가 생긴 느낌이 있어요. 이 근막도 약간의 그런 느낌이 생겨요. 실리콘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콧대가 살아나는 느낌이 생기죠. 자, 옆에서 보면 처져 있는 느낌이 다 사라졌죠. 코끝 높이도 생겨났어요. 콧대도 이전 필러의 두툼한 느낌이 없어지고 콧대 날이 살아있는 게 보이죠. 훨씬 더 좋아 보여요. 필러는 약간 둥글게 미간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리콘이나 근막은 쫙 뻗는 듯한 느낌이 생겨요. 그래서 2mm 밖에 안 들어갔지만 쫙 떨어지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비주는 줄인 다음에 코끝을 살리면서 슬림한 느낌을 유도하는 보코 수술이 진행됐어요. 훨씬 더 코끝이 살아나 있고 표현점이 되어 있죠. 콧대도 남성스럽게 딱 나와 있고, 반대편의 측면을 봐도 처져 있는 느낌이 훨씬 더 덜해져 있고 콧대도 살아있는. 역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콧대에 시작하는 점도 꽤 날카롭게 잘 떨어지면서 되어 있어요. 살짝 굴곡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환자분이 자연스럽다고 훨씬 더 좋아하시고, 남자분의 경우에는 저는 매부리 부분이 약간 있어도 무조건 다 다듬어 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 해서 높이를 낮춰서 더 밋밋한 느낌으로 가는 것보다는 약간의 매부리는 어느 정도 있어도 상관없다 라고 얘기해요. 높이감이 있는 게 훨씬 더 남자분에게 좋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분의 경우에서도 자연스러운 느낌을 위해서 매부리를 굳이 다 다듬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사실 있긴 있어요. 오늘은 화살코, 보코, 그리고 필러에 의해서 녹은 부분을 근막으로 높이감을 어느 정도 준 환자에 대한 케이스 리뷰를 했어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원장이었습니다.